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70%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때 1억 4천인가? 그 정도의 낙찰을 받았던 거고. 정확히 기억하시네. 대충 찾아봤죠. 아니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나도 네네.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막 기뻐하던 그 모습이 설레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아른거리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 거라고 그쵸, 하면 그쵸. 되나?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제 교육생분하고 드라이브 한번 하기로 해가지고 핸드폰을 사러 가는데 선생님이 또 시간 된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출연을 한번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시간이 됐네요? 되게 우연찮게 시간이 돼서 아, 우연찮게 됐죠. 굉장히. 지금 가는 곳이 핸드폰 바꾸러 가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 핸드폰 전문가여가지고 또 옆에서 조언을 좀 주시려고 선생님 덕분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또 사이트를 알게 돼가지고 좋은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하러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단독 낙찰에 아픔을 딛고 아픔을 그렇지. 딛고 맞아, 다시 맞아. 재기한 35세 청년입니다. 아, 재기를 했네. 재기했지. 큰 시련일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삶 안에서도 좋은 교훈을 줬던 낙찰 사례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전에 한번 인터뷰 해주셨을 때 발명에 관심이 많으신 또 제 교육생분이 동행을 해주면서 시련을 줬던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누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에 한번 출연해 주셔서 그 낙찰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의 한 아파트를 한번 유찰된 거의 최저가 가격에 단독으로 받았던 사례였죠. 작년 11월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70%의 낙찰을 받았어요. 거의 그 정도 가격. 아, 70% 초반에, 그쵸? 그렇죠. 단독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70%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때 1억 4천인가? 그 정도의 낙찰을 받았던 거고. 정확히 기억하시네. 대충 찾아봤죠. 아니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농담이 아니고 나도 네네.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막 기뻐하던 그 모습이 설레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아른거리는데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 거라고 그쵸, 하면 그쵸. 되나? 그쪽이 되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 사업을 하셨던 분이 모두 그렇지 않겠지만 약간 실리적인 거나 권리관계 이런 거에 되게 빠삭하셨더라고요.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느꼈던 게 되게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사연을 조금 얘기하면 선생님이 원래 신혼집으로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던 거였는데 거주는 채무자가 하고 계셨던 거고 네. 낙찰 받고 바로 찾아갔어요. 그쵸? 채무자가 약간 선수였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가 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매각 허가 확정이 나기 전에 매각 확정은 났고 이의신청 마감 하루 전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 한 이유인 즉슨 그 경매 절차에 대한 딴지를 걸었더라고요. 그 송달이 안 됐다 그거. 네, 맞아요. 내가 못 받았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유 갖고 이의 신청을 한 거였네. 그 사이에서 법원에 정말 답답했던 게 저 개인의 일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일의 패턴들이 되게 느리고 서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이 되면 또 상소법원이라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손을 떠나가지고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서를 써가지고 냈어요. 송달 내역 같은 거 법원 사이트 뒤져가지고 이때 정확히 받았고 안내 받았고 도달됐다라는 표시도 있고 네이버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매물을 올리더라고요. 좀 저렴하게. 그 동네 부동산도 아니고 강남 쪽에 있는 법무사를 낀 듯한 부동산에 막 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계속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서 의견서를 써가지고 냈고 그게 12월 16일에 제가 기억하기엔 냈었고요. 1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중간에 제가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그때까지도 이제 뭔가 변경을 안 하다가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에는 법무사 사무소랑 대부업체를 껴가지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아예 대출을 갚아버린 갚아버렸죠. 거구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거의 집값이 제 낙찰 기준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그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기대출을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는 종료가 됐죠. 그 이미 경매였네. 그쵸. 지금도 그것 때문에 되게 조심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만나기 전에 한 건을 낙찰 받았었고 저 만나고 난 다음에 신혼집을 생각하면서 그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실 받았었잖아요. 낙찰 가격이 1억 4천인데 전세 가격이 거의 2억대 정도 됐었던 거죠. 맞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생각보다는 너무나도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겠어요. 송달 못 받았다는 핑계로 이의제기 신청해서 질질 끌다가 결국에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딴 데서 대출을 받아서 변제를 한 거네.
네, 맞아요. 법원에서도 그때 좀 의견을 주긴 했었잖아요. 쉽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좀 팔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고민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는데 그 해가 지나면서 팍 오르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작년 말에쯤에 낙찰 받았을 때도 네. 전세가보다 싸게 받긴 했는데 작년 말 지나고 올해 초가 되면서 더 올랐던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도 있었고 이제 가족 단위로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께서 가족이 거주하고 계셨었나 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았고 판다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 그 정도의 시세로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집을 판다고 해도 제 가격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믿음이 좀 되게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낙찰 받고 나서도 나는 낙찰 잘 받았고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 소유자의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제가 맞다고 이제 우편이 날라온 동시에 맞아, 내가 그거까지도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동시에 취하가 됐어요. 동시에 갚았어요. 그때 당시에 막 탄원서 같은 걸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인즉슨 은행에 대한 채무였는데 네. 그거를 갚을 예정이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이 또 그 사람의 의견서를 또 법원에 제출했었어요. 법원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죠.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좀 힘을 많이 썼는데 결국에 취소가 된 거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픔을 한 일주일을 겪다가 바로 또 입찰에 계속 임장 다녔어요. 입찰하고 폐찰하고. 그때 초조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초조하기도 했죠. 막 처음에는 아파트를 보다가 막 오래된 빌라까지 네. 막 나한테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좋고 오래된 빌라가 별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어쨌든 실거주를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였으니까 내 의견도 중요한데 선생님 결혼할 여자친구분 의견도 사실 중요해서 하지만 그 시련을 딛고 바로 또 입찰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1월부터 계속 했어요. 요새 아파트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살짝 주춤한데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시기에 사람들 경매도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당시 전략대로 선생님 반지하를 공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피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위치나 아니면 약간 층이나 이런 쪽으로 더 파가지고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100% 드는 금액을 받아가요. 아파트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입찰을 계획해서 임장을 가면 그 중에 절반은 경매가 취하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손수를 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래갖고 거래를 하고 경매 취하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김 빠진 것도 되게 많았겠다. 네. 임장까지 해놨는데. 네, 맞아. 그 입찰을 가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아가고. 근데 그 중에서도 6, 7번째 막 폐찰하고 나서 한 번은 사람이 정말 없어가지고 법원에 네, 사람이 없어서 전체 과정을 한번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중에서도 항상 승자가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연식의 빌라라든가 네. 아니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약간 네. 괜찮은 가격이라든가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메리트 있는 걸 단독으로 아니면 괜찮은 가격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을 바꾼 게 무조건 내 기준으로 그냥 사람들이 피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그날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승자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그런 관점으로 또 네. 접근을 했구나. 그런 입찰을 많이 가니까 네. 그 안에서 자꾸 내가 패배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또 방향을 찾게 된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얼마에 받아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적은 숫자를 들어올 수 있는 걸 찾아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입찰 경쟁률? 네, 경쟁률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쩌면 반지하를 입찰하면서 생각했던 거랑 어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날에 관심을 좀 받는 물건이 있고